안녕하세요. 제가 몇 달 전에 삼성의 갤럭시북 S 스냅드래곤을 사용한 이 노트북을 웬만하면 사지 말란 영상을 올렸었죠. 그리고선 최근 제가 직접 이 갤럭시북 S를 구매했습니다. 물론 중고로 구매했고 실제로 쓰기 위해서라기보다는 테스트를 위해서 구매한 물건입니다. 제가 갤럭시북 S를 현 시점에서 구매하지 말라고 했던 거는 호환성 문제 때문이었죠. 기본적으로 다른 노트북들의 CPU보다는 스마트폰의 CPU에 가까운 스냅드래곤 8CX라는 프로세서를 쓰기 때문에 실행할 수 없는 프로그램들도 많고 실행이 되더라도 성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이유였는데요. 기본적인 개념은 다한 것 같습니다. ARM 네이티브, 그러니까 이 노트북 CPU에 최적화된 프로그램들은 잘 돌아가고 X86 32비트 프로그램들은 이 노트북에서 에뮬레이션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실행은 되지만 성능이 떨어지고 X64 64비트 전용 프로그램들은 애초에 실행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제가 이 채널 게시물과 다른 커뮤니티에서 갤럭시북 S에서 실행 가능한지 확인해보고 싶은 프로그램들을 조사했고 실제로 갤럭시북 S에서 구동시켜보는 테스트를 실행했습니다. 물론 전부 다 확인해보진 못했고요. 제가 익숙하지 않은 프로그램들은 구동 여부 이외에 얼마나 원활하게 구동이 되는지까지는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맹점이 있으니 감안하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따로 언급이 없는 경우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은 X86 32비트 에뮬레이션으로 구동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네이티브로 구동되는 것보다는 성능이 좀 떨어질 거라는 것도 감안해주세요. 그럼 우선 웹브라우저들의 테스트 결과부터 보겠습니다. 웹브라우저들 중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엣지와 파이어폭스는 ARM 네이티브를 지원하고 크롬이나 웨일 같은 브라우저들은 32비트 에뮬레이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실행과 구동은 다 문제없이 되지만 네이티브로 돌아가는 엣지에서의 웹브라우징은 빠릿빠릿한 것에 비해 크롬이나 웨일의 인터넷 로딩 속도는 체감이 확실히 될 만큼 느린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유튜브는 4K 재생은 가능하고 8K는 불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워드 프로세서, PDF나 이미지 뷰어, 영상 재생 등의 툴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365, 폴라리스 오피스 등 문제없이 구동되고 다른 윈도우 노트북에서 구동되는 것과 기능 차이는 없었습니다. 어도비 리더, 소도, RPDF 등 PDF 뷰어들도 주석 포함 문제없이 구동되었고 윈도우 스토어 버전 소도는 ARM 네이티브로 구동됩니다. RC도 실행에 문제 없었고 팟플레이어, MPC HC 등 동영상 재생 프로그램들도 정상 구동했고 EBS 플레이어나 스타 플레이어 등 인강에 사용되는 플레이어들도 문제없이 구동되어 인강을 듣는 데에도 큰 지장은 없겠습니다. 다음으로 금융과 공공기관 쪽입니다. 여러 은행을 테스트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제가 이용하는 은행인 하나은행만 테스트해볼 수 있었는데요. 보안 프로그램 설치 과정에서 한 개의 프로그램이 제대로 설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는 삼성 홈페이지에서 ARM 프로세서용 해당 보안 프로그램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설치해서 해결하였고 그 후 은행 업무는 큰 문제 없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인인증서 사용되고요. 정부24, 국세청 홈택스도 이용 가능하였습니다. 주식거래 프로그램인 영웅문도 테스트해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프로그램 설치와 실행은 문제없이 되지만 제가 주식을 안하기 때문에 거래 자체가 문제없이 되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각종 프로그램들과 유틸리티들입니다. 디스코드는 문제없이 실행되었고 카카오톡은 웹사이트에서 받을 수 있는 일반 버전은 실행은 되지만 전반적으로 버벅거리는 느낌이 있었고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에서 다운받을 수 있는 베타 버전은 문제없이 사용 가능하지만 약간 인터페이스가 다릅니다. 압축 프로그램 반디집은 ARM 네이티브에 설치되고 잘 구동되었고 7집은 32비트지만 문제없이 구동되었습니다. 제가 쓰는 스크린샷 프로그램인 쉐어X는 스토어 버전은 설치가 불가능하고 공식 홈페이지에서 32비트 버전을 다운받으면 문제없이 설치와 구동 가능했습니다. 드롭박스는 데스크탑용 앱이 설치 불가능하였고 스토어 버전은 동작하지만 사실 둘이 기능 차이가 꽤 많이 나기 때문에 사용에 문제는 있었습니다. 엔드노트는 문제없이 동작하고 워드의 엔드노트 확장 기능도 문제없이 작동했습니다. SPSS 25는 32비트 버전으로 설치하면 큰 문제없이 동작했습니다. 큐비트토렌트 문제없이 작동하고 원격 프로그램들은 크롬 원격 데스크탑과 애니데스크 두 가지는 문제없이 구동되는 것 확인했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유료 VPN인 익스프레스 VPN은 설치 불가능하였지만 오픈 VPN은 구동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안드로이드 앱 플레이어들인 블루스택, LD플레이어, 녹스 앱 플레이어 등은 모두 실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각종 이미지, 영상 편집, 3D 제작 툴 등입니다. 어도비 프로그램들 중에서는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인디자인 등은 설치가 가능하였고 프리미어, 애프터 이펙트, 라이트룸, 오디션 등은 설치가 불가능하였습니다.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 등은 최신 버전은 설치가 불가능하였으며 32비트를 지원하는 마지막 버전인 포토샵 2018과 일러스트레이터 2019 버전으로 설치가 되며 32비트 에뮬레이션 사용으로 성능이 저하되고 그래픽 가속 사용이 불가능했습니다.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인 베가스는 설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포토스케이프는 9버전은 설치와 실행 가능하지만 포토스케이프 X는 설치 불가능했습니다. 디자인 툴인 픽픽은 사용 가능하였고 3D 설계 소프트웨어인 스케치업은 웹 버전은 사용 가능했고 프로 버전은 테스트해보지 못했습니다. 오토캐드는 설치 불가능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게임입니다. 어떤 분은 롤이 안 돌아간다고 하던데 리그 오브 레전드는 실행되고 게임 플레이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프레임은 만족스럽지 못한 편입니다. 지뢰찾기는 가능하지만 윈도우 스토어 버전이라 옛날 그 지뢰찾기의 맛이 안 나네요. 하지만 메이플, 던전 앤 파이터는 실행이 불가능하였습니다. 팀포트리스2의 경우 실행과 플레이가 가능은 했지만 도저히 플레이가 불가능한 수준의 프레임이 나왔습니다. 카운터 스트라이크 글로벌 오펜시브의 경우 설치는 되지만 본 게임 들어가기 전 로딩 중에 튕깁니다. FM2020은 설치 불가능합니다. 다음으로 기타 요청받은 각종 프로그램들과 유틸리티들입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실행 가능하고 이클립스는 최신 버전은 64비트만 지원해서 설치 불가능하지만 9버전은 설치와 실행이 가능했습니다. 매트랩은 설치가 불가능했습니다. VM웨어 그리고 버추얼박스는 둘 다 실행이 불가능하였습니다. 투몬 SE라는 듀얼 모니터 프로그램은 실행 불가능하였습니다. 메모와 생산성 앱인 노션의 경우 데스크탑 앱은 실행 불가능하여 웹 기반으로만 사용 가능하겠습니다. 히토미 다운로더는 정상적으로 작동합니다. 다운도 돼요. 3D 마크 앱은 설치는 되지만 실행할 수 있는 벤치마크가 없었고 하드웨어 모니터는 에뮬레이션에서 동작하기 때문에 가상화된 CPU의 정보를 읽어오게 되어 의미 있는 정보를 주지 못하였습니다. 시네벤치 그리고 스로틀 스탑은 실행 불가능하였습니다. 레이저 시냅스는 설치 후 실행이 되지 않았고 로지텍 옵션은 설치도 불가능했습니다. VNC는 실행 가능하였고 번역 관련 프로그램인 SDL 테라도스 스튜디오 2019와 플루언시 나우는 이상 없이 실행 가능하였습니다. 자, 제가 확인한 프로그램들의 구독 여부 결과는 여기까지입니다. 대충 요약을 하자면 인터넷이나 문서 작성 툴, 이미지나 동영상 뷰어 등의 기본적인 프로그램들은 실행에 큰 문제가 있는 경우는 없었지만 상당수 앱들이 윈도우 스토어 버전과 웹사이트 설치 버전의 차이가 있는 경우들이 있었고 아예 설치가 되지 않거나 최신 버전이 설치가 되지 않아 9버전을 찾아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개인적으로 많이 아쉬웠던 점은 스냅드래곤 8CX라는 모바일 프로세서를 사용했음에도 안드로이드 앱 등을 구동할 방법을 찾을 수가 없었고 앱 플레이어들조차 작동을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애플 진영에서 프로젝트 카탈리스트로 iOS용 앱을 맥에서도 구현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고 ARM 맥북 출시 루머가 점점 구체화되면서 iOS와 맥의 앱 생태계가 완전히 합쳐지는 미래의 그림까지도 그려지고 있는 것에 반해서 ARM을 사용한 윈도우 노트북들은 아직까지도 해결할 방향이 잘 보이지 않는 호환성 문제에 허우적거리고 있는 느낌입니다. 제가 테스트한 이 앱 구독 여부 결과를 보고 생각보다 이 정도면 쓸만하네 라는 의견과 이 정도면 아직 미완성품이네 라는 의견 양쪽 다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두 의견 모두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는 이 노트북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과 제 개인적인 결론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해 볼까 합니다. 그럼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다음에 뵐게요.